이때쯤이면 아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중국으로 갈 채비를 갖췄을 수 있습니다. 거리상으로 보면 오늘 저녁에는 늦어도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곧 평양에서 출발할 걸로 보입니다. 열차 관련 얘기, 북한 전문가인 고용환 원장의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와서 관련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노이 갔을 때 기차 타고 갔잖아요. 그 고기를 숙성시켜서 가져왔는데 북한 셰프들이 그걸 미국 수행원들이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맛있는 고기를. 그렇게 맛있어요? 김정은 요리사가 양식이 있고 한식이 있고 일식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객차 안에 그냥 그 식품만 싣고 다니는 객차가 있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그거 저 와규 가서 스테이크 해오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생선 스시 해오라고 하면 스시 해오고 기차가 15량이 길잖아요. 길어도 그 절반 이상은 김정은 혼자서 쓰는 거예요. 저 해당 열차를 직접 타본 고용환 원장의 목소리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만나보기 전에 저희가 이 화면에 이 물음표를 지워도 될 것 같아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정부 통일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이 이제 거의 7시가 다 돼가는데 오늘 오후에 평양에서 출발을 했다. 예, 평양에서 전용 열차를 탔다라는 고위 관계자의 정부 당국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구영 부장관님. 네. 뭐 예상대로인데 이제 이틀 모레가 열병식이기 때문에 늦어도 오늘 오후에는 저녁에는 떠났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꼬박 하루가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출발을 했다라는 것은 결국 내일 오후쯤에는 아마 베이징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제 신의주에서 한번 묵었다가 단동을 이제 그 열차를 갈아타고 그 열차를 갈아타는 것이나 이제 선로가 바뀌는 것이죠. 예. 단동에서부터 베이징까지는 쭉 쉬지 않고 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정은의 이 열차는 시속 60km로 달리거든요. 상당히 느린 속도입니다. 예. 느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방금 고용환 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김정은의 열차가 일반 열차와는 달리 여러 가지 뭐 방탄 시설이라든가 혹은 정말 각종 전자기기들이 다 달려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상당히 무겁고 또 그 열차량도 굉장히 깁니다. 또한 빠른 속도로 이동할 때 북한의 선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노후화되어서 이걸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천천히 이동할 수 있는 속도가 바로 60km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쭉 여기까지는 속도가 좀 천천히 갈 수밖에 없고 중국 가서 좀 속도를 낼 텐데 이미 알려지기로는 오후 6시 18분부터 출발하는 단둥 이 열차가 매 하루에 한 번 운행했던 열차가 9월 1일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운행이 취소됐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떠났다는 속보와 비춰봤을 때 이제 본격적인 김정은 위원장의 움직임이 시작이 되겠죠. 다음 화면을 볼게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이 정말 베일에 쌓여 있는 아무도 모르는 그 김정은 위원장의 방탄 열차. 아까 고영 원장 말처럼 뭐 내로만 뭐 스시 내로면 스시 내어라, 랍스터 내로면 랍스터 내어라. 여기 노래방, 의료실, 벤츠 방탄차 운송 없는 게 없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 어떤 김씨일가들을 모시는 그런 열차는 사실 김정일 때부터 굉장히 유명했었는데요. 김정일은 어떤 해외를 나가거나 지방 순찰을 갈 때마다 언제나 열차를 이용해 왔던 것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즉 김정일이 항상 애용하는 열차다 보니까 그 열차에는 각종 경호 시설은 물론이고 뭐 방탄의 박격포라든가 혹은 어떤 위성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여러 재밍 장치들로 달려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김정일의 여러 가지 어떤 개인적인 만족을 위한 식당이라든가 노래방이라든가 여가 시설이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 열차를 김정은이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고 김정은에 들어서서 조금 더 김정은의 구미에 맞게 열차의 여러 가지 어떤 시설들이 바뀌었다. 내부 인테리어들이 싹 바뀌었다라는 것이 한번 공개가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김정은의 어떤 체형에 맞는 소파라든가 침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고 예. 또한 언제든지 최고위급 관료들과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의실, 또 원격 도동장치 뭐 이런 여러 가지 또한 화학전에도 대비할 수 있게끔 방어 시설들이 상당히 잘 갖추어진 열차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열차가 한번 이동하게 되면은 정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 경호 인력들도 함께 이동을 하거든요. 예. 어마어마한 어떤 대규모 행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저렇게 초호화 방탄 열차이기 때문에 정말 단거리 비행기로 가면 정말 빨리 갈 수 있는데도 김정은이 이 김정은 위원장의 방탄 열차를 놓지 못하는 이유가 뭐 없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1호 열차를 애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중국만 분주하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비상은 여기가 걸린 거잖아요. 김구영 보좌관님. 여기
주중 북한 대사관에 보니까 아예 옥상에 저희 베이징 특파원들이 취재한 데에 따르면 금색 국장이 설치되고 지금 거의 리모델링 수준으로 지금 대사관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 베이징에 있는 북한 대사관, 베이징에 있는 모든 외국 대사관 통틀어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큽니다. 아, 그래요? 러시아 대사관 다음으로 규모가 큰 게 북한 대사관이거든요. 제가 북한 대사관을 여러 번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예. 그 규모를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큽니까? 저 내부에는 뭐 호수도 있고요, 뭐 수영장도 있고 농구코트도 있고 다양한 시설들이 다 있습니다. 예. 지금 김정은이 6년 만에 방중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2019년에 마지막으로 방중을 했었고 6년 만에 찾다 보니까 이 대사관 직원들도 그동안 소외되었더니 북중 관계 때문에 대사관이라든가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하지 못하다가 이번 기회를 들어서 다시금 김정은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김정은이 중국으로 간다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아무래도 이 북한 대사관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북한 대사관 입장에서는 김정은의 방중을 초라하게 보이지 않게끔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것은 예. 대사관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준비를 한다라는 것의 어떤 이면에는 김정은의 방중이 매우 급작스럽게 그렇겠죠. 이루어졌다라는 것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아까 저 영상 저희가 준비한 그 주중 북한 대사관 영상을 아까 잠깐 봤는데 저 안에 호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기 안에? 예, 그렇습니다. 호수가 굉장히 큰 호수가 하나 있고요. 또한 그 그래요? 호수 주변에는 조용 시설도 잘 되어 있어서요. 뭐 산책을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가 가능합니다. 지금 뭐 철조망으로 지금 원천 봉쇄가 돼 있고 2인 1조 순찰 때 금색 국장까지 설치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근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그 이제 북한 대사관 주변도 주변인데 태남먼 인근도 그렇고 거의 진공 상태에서 한 이틀 남았는데 지금 북한의 김정은도 떠났다고 하니까 김금엽 보좌관님 실제로 여기 보니까 북한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금 검문 검색을 강화하냐면 행인 물티슈도 압수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현재 이 중국의天安문, 저희도 이제 중국의 여러 지인들이 있어서 얘기를 들어보면天安문 근처에는 베이징 시민들도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즉 중국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이번 행사를 준비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전승절 80주년 행사고 여기에 중국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뭐 푸틴이라든가 김정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초대를 했기 때문에 이번 행사가 정말 성공적으로 끝나야 되거든요. 또한 이天安문이라는 장소와 과거의 어떤 천안문 시위라든가 어떤 중국에서 일어났던 민주화 시위와도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장소다 보니까 혹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공안을 정말 있는 대로 다 풀어서 뭐 검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이틀 뒤면은 결과가 나오긴 할 텐데 북한 전문가시니까 김 보좌관께서도 김주애가 온다, 방중을 한다면 진짜天安문 막루에 아버지와 같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긴 있는 겁니까? 저는 천안문 막루에 김주애가 올라갈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좀 적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동행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보통 북한은 지금까지 어떤 후계 구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주변국의 인정을 받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고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로 인정을 받을 때 또 김정은이 김정일의 후계자로 인정을 받은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특히 중국의 어떤 동의를 구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예. 지금 현 시점에서 김정은의 후계자로 가장 유력하게 점쳐지는 것이 김주애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틀어서 푸틴과 시진핑에게 자기의 딸을 소개시켜줄 가능성은 있지만 이 천안문 막루에 김주애가 올라가게 될 경우 스포트라이트가 시진핑이 아니라 김주애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중국이 아마 허락을 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북중러 세 나라 정상의 저 막루는 AI로 이제 한번 재구성한 영상이고요. 사진이고. 김주애도 후계자 이제 공식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면 진짜 후계자가 되는 수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대사관이 바빠졌고요. 조금 전 알려왔던 얘기는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중국행, 베이징행 열차에 올랐다는 얘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